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지금쯤 한강 갔을 듯. 자, 여러분, 저는 테슬라에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한 50억이나 100억 투자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한강 갔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TSLR 고작 757주입니다. 평가손익 277만 원. 자, 제가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277만 원 잃었다고 한강 갈 정도로 가난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강 갈 이유가 없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저는 뭐 큰 금액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지만 몰빵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프리장에서 23주를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780주가 됐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32.64%. 자, 추매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33.3%. 추매하고 나서는 마이너스 32.64%. 어떻게 됐죠? 수익률이 방어가 됐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추매를 들어감으로써 수익률을 어느 정도 지금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공포에 조금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조금씩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거의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매수하거나 아예 매수를 하지 말자. 그리고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자. 매수는 옛날에 주식이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 했어야지 지금은 딱히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대 최고점에서 매수해도 길게 보면 우상향 할 테니까 꽤나 큰 수익이 나겠지만 굳이 이렇게 신고점을 경신한 시점에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히려 음전이 됐을 때 또는 주가가 하락세에 있을 때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음전이 됐을 때 추매를 해야 되냐면 제가 그저께 올렸던 영상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원에서 마이너스 90%가 되면 100원이 되죠. 100원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무려 10배가 올라야 됩니다. 이거 수익률 환산하면 아마 900%일 겁니다. 900% 수익 내기가 쉽나요? 너무나도 어렵죠. 자, 하지만 내가 추매를 통해서 마이너스 90%가 될 걸 마이너스 50%까지만 방어를 해주면 2배만 올라도 원금이 회복됩니다.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되겠죠. 하락장에서 전혀 추매하지 않고 정통으로 그냥 얻어맞으면 10배가 올라야 원금 회복되지만 내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50%까지만 정말 마이너스 50%까지만 방어를 해줘도 2배만 오르면 원금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주 이게 뭐 많은 수량도 아닙니다. 그냥 23주만 매수함으로써 마이너스 33.3%를 마이너스 32.64%로 방어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내일 10%또 폭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보다는 10%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을 테고 수익률은 더 방어가 될 겁니다. 더 많이 샀으니까요. 희석률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달에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나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내려간다면 내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수익률은 더 크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들어감으로써 수량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수익률은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웬만해서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아니, 나중에 가서 금액이 너무 커지면 물타기 해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정도로 투자 사이즈가 커지기 전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진작에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10억에서 내가 100만 원을 물타기 한다고 티가 날까요? 당연히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폭락장 얻어맞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가서 마이너스 90% 폭락장 얻어맞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배당주든 한 배수짜리 ETF든 리밸런싱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폭락해도 제가 한강에 가지 않는 이유는 투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고요.
그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금액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몰빵하지 않고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면 같은 돈으로 계속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수익률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수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겠죠. 설령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날이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시간보다 많을 텐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을 계속 타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뭐 집 팔고 차 팔고 뭐 신용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주식 투자하라고 했나요? 저는 심지어 주식보다 집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집부터 사고 주식 투자를 하자. 실제 저도 집부터 사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식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지만 저는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집을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래도 내가 우선순위는 집에 먼저 두는 게 맞다. 주식은 어쨌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은 마련해 놓고 여유 자금으로만 주식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크게 두렵지 않은 거죠. 어차피 다 날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더 싸게 쭈쭈하면 그만이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많이 오를 텐데 일시적으로 싸게 팔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막말로 망해도 내 인생이 나락가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이렇게 기본 원칙만 지키면 주식이 폭락한다고 한강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